지난해 여름 유례 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며 기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돼지 수십 마리가 드러누운 채 가쁜 숨을 내쉽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엔 선풍기 바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례 없는 가을 폭우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지난 한 해, 정부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평년의 3.1배에 달하는 20.21, 역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덩달아 해수면 온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 온도는 17.8도,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겁니다. 여름철 이상 고수온의 영향으로 1,430억 원의 양식 생물이 대량 폐사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이상 고온 발생은 대부분 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는 기후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년값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높게 하고 더 낮게 온도가 바뀌었느냐 제시하는 지표예요. 작년에 늦더위 9월에 좀 더웠던 것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9월에 최고 기온도 평년에 비해서 이상 고온이 16.9일, 최저 기온은 19.7일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는 고온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장마철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름철 강수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된 건데 이러한 강수 집중 현상 또한 처음입니다. 한 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경우도 9번이나 나타나면서 농작물과 농경지, 산사태 등 각종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대기 온도 간 차이로 11월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에는 눈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량을 뜻하는 일최심 적설 최고값을 경신했습니다. 장동원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과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5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회복세를 이끌었고 선박과 디스플레이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8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5.5% 상승했습니다. 우선 3월 수출은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131억 달러 수출하며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1.2%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수출이 39% 급감했지만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선전했습니다. 선박 수출은 32억 달러로 51.6% 급증했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이외에도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플러스 흐름으로 수출 회복세가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미 관세 확대는 여전히 수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 수치로 앞으로 수출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현지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수출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존 수출 바우처 531억 원에 더해 80억 원 규모의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대응 119를 통해서는 통상 정보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산업부는 업종별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